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보험이 부족할 때 캘리포니아 재건 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블루 오러전이 새로운 글렌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맞붙습니다. 싫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다룬 보험이 부족할 때 캘리포니아 재건 비용을 누가 지불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를 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첫 번째로 살펴볼 주체는 바로 보험사입니다. JPMorgan 체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중 약 200억 달러만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화재와 폭풍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의 FAIA 플랜이라는 마지막 수단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도 최대 300만 달러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연방정부의 지원은 충분할까? 두 번째로는 연방정부입니다. 연방비상관리청, 즉 FEMA는 재난 발생 후 임시 거주지나 생필품 지원 같은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FEMA가 제공할 수 있는 주택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43,600달러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복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허리케인 샌디나 마우이, 화재 같은 대형 재난에서도 연방 지원금만으로는 주택을 재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피해 주민들은 FEMA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족한 재건 비용, 결국 납세자가 부담할까? 그렇다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바로 납세자, 즉 국민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최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의회에서는 추가 지원 예산을 쉽게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허리케인 지원금을 승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해 주민들의 선택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피해가 심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같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부유한 외부인에게 토지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저지, 해안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재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외지인에게 주택을 팔고 떠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재편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이번 화재 복구 비용은 보험사, 연방정부,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보험과 제한된 연방 지원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러전이 우주에서 맞붙는 흥미로운 경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두 회사가 각각의 새로운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이 대결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주 산업의 승자가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블루 오러전, 첫 도전 다윗의 도전. 먼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러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 오러전은 이번 일요일에도 글렌이라는 새로운 로켓을 처음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로켓은 320피트 약 98m 높이로 재사용 가능한 1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발사는 블루 오러전이 본격적으로 우주 발사 서비스 사업에 뛰어드는 첫 시도입니다. 또한 블루 오러전은 이미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중에는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뉴 글렌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루 오러전이 스페이스X보다 2년 먼저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스페이스X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사는 블루 오러전이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스페이스X, 우주의 거인 골리앗의 강력한 도전. 반면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 산업의 압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4년에만 전 세계 우주 발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약 140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는 스페이스X의 거대한 로켓인 스타쉽이 7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400피트 약 122m 높이로 지금까지 설계된 가장 큰 로켓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로켓들은 하부 반쪽만 재사용 가능했지만 스타쉽은 전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여행과 위성 운송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전의 차이점은 두 회사 모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통해 우주 산업의 비용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전 세계 발사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스타링크와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성에 인간을 보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 오리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사 서비스에 뛰어들며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주 산업의 미래, 누가 승자가 될까? 과거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이번 우주 산업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확고한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 오리전도 이번 뉴 글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꾸준히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 회사가 모두 우주 산업을 주도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하고 블루 오리전은 상업 발사 서비스와 우주 관광에 주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전의 경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회사가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가 더 성공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